오늘 그 비가 와서 그런지 이게 쫙 깔리네요 그냥. 이럴 때 어땠냐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오늘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네. 토크 콘서트 많이 보셨죠? 7번 보셨죠? 네. 그렇죠. 보실 때랑 오늘 쓰시니까 좀 어떠세요 느낌이? 아, 너무 떨려요. 떨리세요? 네. 여기 별로 안 떨리신 것 같은데. 저 떨려요. 아, 네. 먼저 오늘 좀 스피디하게 진행할게요. 우리 이영기님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예, 본인이 뭐 어떻게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저는 그냥 6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 현재는 평범한 그냥 주부이고요. 그리고 그 전직은 제가 그 17년 동안 언어영역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타가 인정하는 나름 억대 연봉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좀 이따 물어볼게요. 자타 인정하지 않는지 물어보고. 이명님. 저는 대학교 2학년 단 딸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된 남자아이가 있어요. 저는 아까 김기 리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공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이제 고대에서 박사과정까지 끝내고 생화학 박사, 동자생물학 박사 끝내고,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연구 기관을 통해서 지금은 심혈관 질환 연구하는 그게 수석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냥 연구원가요? 수석 연구원가요? 그 박사 2개 하신 거예요? 2가지요? 복수 전공이죠. 듀얼로 딸 수 있는 걸로.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굉장히 우수한 분이에요. 그렇죠? 학사 출신도 학사. 고들은 손들어 안 할게요. 있는 가지고 손들어 안 할게요. 학사. 난 학사일 때가 살았거든요. 와, 쉽지 않습니다. 예. 일단 핵심이 많이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뭐 아메 하시기 전에 계속 가르치시면 그 수입도 괜찮으셨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알기로는 아메 수입이 그만큼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옛날 받는 수입보다 아메 수입이 작은지 아셨어요? 보셨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좀 아시게 된 거예요, 아메에서? 일단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저희 아이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특목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스캔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결혼하기 전에는 그 아이들이 책을 스캔하든지 말든지 이랬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스캔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키우고 싶다, 이렇게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제가 그 육아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육아서의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물, 공기,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다. 그렇지만 물과 공기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에 빠지다가 제가 그 아메이 제품을 알게 되면서 세계 판매 1위인 이스프링 정수기 광고하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프링 제품의 그 물과 그 다음에 앰모스피어, 비욘드 에어라는 공기 그 이상의 공기를 우리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싶어서 제품을 쓰다가 첫 번째는 제품을 12년 정도 쓰다가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좀 밤낮이 바뀐 생활을 제가 계속했어요. 사랑을 제대로 주려면 아이와 똑같은 자연인이 되고 싶더라고요. 아침에 같이 눈 뜨고 밤에 같이 잠자고, 근데 저는 항상 아이와 반대되는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잘 때 저는 출근해야지 되고, 그리고 아이가 놀 때 저는 자야지 되고, 그렇게 반대되는 생활을 하다가 뭔가 같은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고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이 않아요. 보통 사람은 물공기 관심이 있어서 사업을 알아보진 않거든요. 굉장히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걔네들이 굉장히 우수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우수했고, 네. 제가 좀 이따 또 여쭤볼 게 있으니까 제품 쓰시다가 결국 사업 알아보게 됩니다. 네. 왜 박사까지 하신 거예요? 저요? 저 그냥 왜 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가끔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 왜 했을까?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와, 중요한 거입니다. 박사까지 됐죠. 아무 생각 없이 박사 됐죠. 그 아무 생각은 특별히 내가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석사까지는 갔을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가 재밌었고 제가 하는 그 연구 자연과학 계열인 그 미생물학 저는 학사 석사고 이제 박사 때부터 다룬 걸 하게 됐는데 그 공부할 때는 이런 말 하면 오그라들지 모르는데 그 자연의 오묘함을 제가 느꼈어요. 이해해요. 나 이해해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비롭고 지금도 뭐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도 너무 신비롭고 저는 그 감동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계속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저한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때 여건이 조금 되고 해서 이제 석사까지는 그렇게 갔고 이제 박사를 가면서는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박사 학위를 따는 게 우리나라에 큰 이득이 될까? 왜냐면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박사 학위를 나와도 뭐 취직이라든지 자기 앞날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조금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결혼을 해서 석사를 졸업을 했고 사실은 결혼과 동시에 석사를 하면서 이제 삼성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다시 키스트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박사를 들어갔거든요. 그때 나 괜히 너무 많은 박사들 치인다는데 내가 한 명을 보태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도 많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스스로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내가 공부하고 싶다는 이유로 박사 학위를 받아서 박사 학위를 가진 자의 숫자만 늘리지 말자. 내가 우리나라에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세계에 크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이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과학자가 되고 싶다. 순수하게 정말 내가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다고 말했던 이유는 제가 뭐 큰 교수가 된다 아니면 뭐 어디 연구원 원장이 된다 이런 명예적인 욕심 같은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욕심이 생겨서 아메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메이 사업 하면서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사실 그렇잖아요. 보통 분야가 틀리지 않습니까? 분야가 틀려서 보통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만난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알아요. 아메이가 워낙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어떤 분야라도 자기가 그 아메이 사업 접하면 그 사역을 키울 수 있다는 아는데 아메이를 모를 때는 잘 모르는데 어떤 계기가 조금 이런 부분은 내가 몰랐던 부분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관심 가지게 되잖아요. 제가 아메이를 저는 이제 키스트에 있을 때는 이제 브레인 쪽으로 제가 연구를 했고 이제 외국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암 쪽으로 되게 캔서 쪽으로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들어오면서 하게 됐는데 연대 의대를 갔는데 거기서 폐암을 신약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기술적인 면과 여러 가지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아니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력, 경제력과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이웃되는 거를 많이 찾았었는데 제가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크게 이용이 될까라는 직접적으로 응용이 될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초에서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아메이를 알게 됐고 제품을 알게 되면서 저는 그 제품의 기술력에 너무 놀랬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 때 저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약간 과학자처럼 안 생겨서 되게 감성적이라 그렇죠. 오히려 그랬잖아요. 강남 미장 원장님 그랬잖아요. 미장 원장님 생겼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게 더 좋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제품이 씨앗부터 완제품이라는 그 자체가 절대로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유연한 주방에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너무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향하고 있는 곳과 그리고 그 제품들이 사람과 환경과 지구를 생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내가 찾는 곳이 박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분은 무조건 돼야 돼요. 그럼 열심히 하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사실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대부분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자기가 그 분야, 지구나 환경이나 어떤 인간이나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 몸을 이롭게 하는 어떤 솔루션 기술들 연구 개발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지 아메이 제품 설명 들을 때 이게 감동이 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 소비자로서 그냥 뭐
제품만 봤기 때문에 그 뒤에 상품 이전에 있던 여러 가지를 모르는데 그걸 봤기 때문에 보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박사님 같으시네요. 오늘 박사님 같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그 뭐 또꾸마님 많이 가르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과외는 좀 누가 많이 시킵니까? 과외는? 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근데 경제적인 사람 그러니까 뭔가 부를 이룬 사람의 과외를 시킨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준비된 사람들이 과외를 많이 시켜요. 준비 안 되면 과외 못 시킵니까? 예, 준비 안 되면 과외시키기 힘듭니다. 왜냐면 그 한 과목당 거의 100달러가 넘고요. 예, 그리고 그 예체능 하는 아이들은 한 월 2천만 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왜냐면 성악하는 아이들은 성악 작은 선생님, 큰 선생님. 그 다음에 성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성악 외에도 피아노도 조금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맞추러 오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성악 작은 선생님 올 때 피아노 작은 선생님도 와야지 되고요. 성악 큰 선생님 오실 때 피아노 큰 선생님도 오셔야지 되고 그래서 월 2,000원 있어야지 고3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몰랐네. 오늘 안 시킬 거니까. 근데 그 애들 많이 가르치면서 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교육이랑 관련된 거 사실 요새 엄마 아빠들이 모르겠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어떤 거냐면 본인들이 못 배우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못 배우셨기 때문에 무식하면 고생한다. 뭐라도 배워야 된다는 식으로 뭐 그 좋은 학교도 생각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부모님들은 그래도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강남이나 분당 가면 많이 배웠는데 거기도 이제 자녀 교육 엄청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교육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건 어떤 것 같아요? 일단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과외할 때만 해도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70% 80% 아이들이 서초구 강남구 출신이 스카이를 가거든요. 근데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즉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스펙 쌓는 거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스펙을 잘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스펙을 잘 쌓을 때 다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아원에서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 캠프 같은 걸 가는 거죠. 필리핀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케냐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 스펙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제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일단 이 사업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 시점에 와서 저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실제 그 과외 현장에 있을 때는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해야지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건 제 생각인데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4차 산업혁명에서는 좀 힘들겠다. 세상 살기가 참 녹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행복한 아이, 자존감 높은 아이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지금 현재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아이도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실 때 입장에서 사실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암행하시는 부모만큼 지금 기존 교육에 뭐 관심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렇죠.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시대 변화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물론 저는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면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옛날에 우리 뭐 어른들이 가졌던 그 기득권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메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시면서 야 이거는 좀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좀 뭔가 배울 필요가 있다. 엄마들이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 좀 있습니다. 네. 엄마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이거든요. 근데 초등, 중등까지는 잘 따라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고등 교육으로 갔을 때 진짜 우리나라 속담에 머리가 지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두뇌 영향이 안 되는 아이들은 머리에 지가 나요. 그러니까 용량이 안 되는, 두뇌 용량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사실 두뇌 용량은 학습으로도 조금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학습 외에 영양소적인 측면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간과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보내는 거에 굉장히 급급해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영양소적인 측면, 즉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그 영양소에 대한 두뇌 영양소에 관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컨텐츠 어떤 컨텐츠를 넣을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컨텐츠보다는 그 컨텐츠 담을 컨테이너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 그렇죠. 네. 우리 원장님. 원장님. 이 연구원이시고 박사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유백님이 얘기하시면 그래도 건강 관련된 박사님이 권하시니까 제가 먹을게요. 다 그러나요? 아니요, 이상하죠. 제가 네. 설명만 잘하는 것 같아요. 제품 전달을 잘. 이게 제가 설명하면 솔깃해요. 먹어야 되겠다. 네. 뭐 이래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로 딱 전환을 시켜서 딱 이야기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이유를 대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검진쟁 중에 뭐 안 받쳐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박사라고 다 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박사도 아닌 사람이 박사가 얘기하는데 안 들으니까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뉴턴의 전달을 박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근데 제가 그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GLA 블렌드랑 오메가3 그때 설명하실 때 그 추출 방식이나 네. 오메가3 퀄리티 컨트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정말 몰라요. 일반 소비자들이 그냥 광고나 그냥 홈쇼핑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진지 진짜 깨끗하고 좋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뉴트라이트는 정말 어떤 수준인 것 같아요? 최고죠. 제가 헬스가 아니라 전 아메이를 몇 년 전에 누군가 저한테 말하기 전에는 아메라는 게 지구상에 있는지도 몰랐고 뉴트리라이트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에 대한 선입관 없이 저는 이걸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제가 공부한 그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강의하게 되면서 저희 팀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조금 소비자들이 다른 파트너들이 공부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하게 되죠. 저는 아무래도 실험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나왔고 이게 결국 우리한테 어떤 작용을 할 건지 이제 이것까지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좋은 영양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 자체는 오메가3든 GLA든 XX든 다 너무나 좋은 영양소긴 하지만 이 비타민이라는 이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의 뇌부터 발끝까지를 이루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장기까지, 세포까지 생각했을 때. 근데 그보다 더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단순한 복용보다는 얘를 복용할 때 어떤 원료를 가지고 있냐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에 너무나 사람들 많이 알고 있지만 환경이 오염돼서 제대로 된 영양소가 없다라까지 TV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알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지 그랬을 때 그 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그러면 원료를 좋은 걸 썼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정지역 뉴질랜드, 노르웨이에서 연어를 추출했다 하지만 추출 방식이 다를 때는 사실은 추출 방식이 우리가 먹기까지 망가져 있는 상태로 먹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추출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메가3나 이런 거는 지방산이기 때문에 산화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섭취를 하거나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는 산화까지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 산화됐을 때 우리 몸에 결국 섭취가 될 때는 그 섭취돼서 우리 몸에는 결코 좋은 영양이 아니라 유해한 성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산화된 물질을 먹게 되면. 그랬을 때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추출할 때에 산화되지 않는 방법 최대한 그래서 오메가3 같은 진공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GLA를 추출할 때는 좋은 방법으로 고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볶을 때부터 열 손실이 있게 되고 그러면 영양소 파괴가 자연히 따라올 수뿐이 없게 되며 그때는 이제 일반적인 사업체들이 봤을 때는 고열에 했을 때는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본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좋지만 저온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양이 작기 때문에 그 기업가 입장에 봤을 때는 이웃은 창출은 조금 덜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생각하고 결국 영양소를 먹는다는 건 우리가 어떤 몸으로 구성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 거냐는 그 주 목적을 가지고 영양소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모든 원료에서부터 추출 방식, 만드는 그 공정까지 모든 게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결국 좀 깐깐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가격적이면 뿐만 아니라 재료나 원료, 추출 방식 만들 때 우리 입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중요하다. 정말 그런 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뉴트리라이트 너무나 정말로 너무 강추해요. 내가 살게요. 내가 살게. 나 사고 싶은데. 근데 이 말 좀 살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앉혀놓기 힘들죠. 이게 이 말 듣기가 근데 저는 진짜 철학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이언스 잘 모르고 그 방식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영원한 자유기회 암에 관련 책을 보면서 정말 칼렌버 박사님이 가졌던 그 철학, 네. 정말 좋은 인간의 좋은 것을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만들겠다는 좀 어떻게 보면 과학자로 진정성, 네, 그 쉽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영현님, 그러니까 보통 부부들이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고 애기 놓으면 이제 일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엄마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도 애들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그래도 이게 뭐 좀 이렇게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일이지만 일의 분야도 틀리지만, 그러니까 그걸 그만두고 아메를 한다고 그랬을 때 네. 주위 친구 반응이나 특히 남편분은 반대는 안 하셨어요? 일단 남편분은 반대는 안 했어요. 다행히도. 왜냐면 제가 나름 계획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30대를 살 때, 40대를 살 때, 50대를 살 때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고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30대를 다 살고 40대가 접어들었는데 제가 30대의 버킷리스트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0대를 똑같이 이 과외 선생님을 하면서 산다면 나의 50대를 또 이렇게 맞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는 다른 수단을 갖고 싶었어요. 그냥 돈을 떠나서 물론 다행히 감사한 건 남편이 생활비를 잘 벌어다 주셔가지고 네, 잘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더 사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해야지 되나?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돈은 적게 들더라도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내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갖고 좀 뭔가 나를 되돌아보는, 그리고 나의 멋진 50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시 선택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네요. 네. 남편분 굉장히 좋으시죠. 네. 유명님 자녀가 대학교 2학년이라고요? 네. 엄청 크네요. 네. 네. 그리고 본인 일 하시면서 지금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전문 분야, 지금 전문 분야 있으시잖아요. 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면 내가 그거 못한다. 내가 그럴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하든 내 분야에 좀 집중하는 게 좀 좋겠다 라는 저도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는 분야랑 어떻게 보면 건강이랑 코드가 맞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것 같아요? 같은 자기가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사 병행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습니까? 시간적으로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포커싱 되는 분야가 분산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 가지였다면 두 가지로. 근데 사람이 못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첫 번째는 좋아야 된다. 자기가 이 일을 좋아야만 그게 하나에서 두 개로 분산되더라도 세 개로 분산되더라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또 다른 저에 대한 다른 자아를 발견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괜찮고요. 저 사실 옆에 누가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가면서 정말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좋은 포인트네요. 정말 내가 좋으면 시간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을 때 아직 시간 내기가 좀 부족하다.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이 아메이사비나 아메이 기회가 그렇게 와닿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여기 이영님은 세 자매가 다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 쉽지 않아요. 세 자매가 다 하시기. 오늘 또 제가 알기로 어머니도 오신 것 같은데 네. 세 자매들이 같이 하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아요? 일단 장점은요.
이 사업의 가치가 자유, 가족, 사랑, 희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점은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동생들이다 보니까 착한 동생이기를 원하면서 또 사업 잘하는 파트너이기를 원하는 제 욕심부리는 마음이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제 이 욕심부리는 마음만 잘 다스린다면 별 문제 없이 단점은 없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동생보다 엄청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엄청 힘들다, 엄청 빡세다. 프로모션 때 PC방 집값 힘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다 화목한 거죠? 네. 그렇죠. 어머니 기뻐하시죠? 네,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덜하는데요. 앞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안내를 했었고 저희 누나가 아니고 제가 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제 막내는 너는 하지 마라. 가족 중에 한 명은 딴 거 해야 된다. 같은 거 다 하다가 같이 다 망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머니, 할머니는 그런 생각 했던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다 한다는 자체가 어머니 그 일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근데 알게 되시면 정말 가족도 그렇고 진짜 보험도 알려드리고 싶고 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나이 드신 분들, 60대, 70대 분들이 내가 지금 뭘 해요?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난 어떤 생각하냐면 물론 그분이 지금 뭐 젊은 사람처럼 열심히 비즈니스 하거나 이런 거 아니지만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리더를 들었을 때 그분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분은 아니었는데 외국 리더인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난 죽는 날까지 다시 태어나고 싶다. 각성된 삶을 살고 싶다. 난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냥 50, 60이라고 그냥 이대로 늙었으니까 가지가 아니라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고 싶다는 게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명재님은 철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메이가 가진 어떤 기술력의 신뢰를 가졌고 그리고 본인 일도 바쁘시지만 좋아하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영애님은 과외교사로 굉장히 유명하셨고 수익도 많으셨지만 다른 매력을 발견하셨잖아요. 정말 본 거는 공부 컨텐츠를 주는 분이었지만 실제로 애들은 컨테이너 진짜 두뇌 건강 영양 상태가 좋아야지만 애들이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두 분 만약 친구분 여기 앉아 계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딱 한 가지씩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신이 이걸 꼭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저는 딱 그 아미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인세소득이라는 단어. 저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또는 나이 드는 거를 떠나서 뭐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모든 일 뭐 보험하는 사람 같지만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만의 일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만의 퀄리티를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과외할 때는 라이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면 뭔가 저는 아메이가 하나의 수단인 거지 제가 최종으로 목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추구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럭셔리한 할머니로 나이 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럭셔리한 할머니를 이 아메이가 인세소득으로 나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 계기가 되면 이 아메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명님. 좀 현실적이지 못한가 봐요 아직도. 저는 현실 점검을 해야 될 때인 건 아는데 현실 점검보다는 이걸 저는 정말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너무나 권하고 싶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가 제일 좋은지 예상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제가 그냥 두 가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메이 사업하면서 이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경을 구성하는 컨텐츠는 메인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서 저는 사실은 이 아메이를 정말 권하고 싶은데 그냥 뭐 시간만 쓰고 사람만 만나고 뭐 그게 단지 좋아서 하냐 그건 아니죠.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사업을 물론 제가 좋은 이유는 여기 있으면 우리가 그냥 많이 잊혀졌던 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꿈이라는 어떤 단어가 너무 낯간지러워서 있지만 우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지에 대한
설계는 분명히 개개인 분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가 세워진다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작지만 조금씩 도전해가면서 그 도전이 실패가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뭔가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이 환경이 있다라는 거, 저는 그게 너무나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이나 요즘에 퇴사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박사를 졸업했지만 그 직장에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만큼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만큼 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게 불만족스러울 때 보면 걔들은 퇴사를 생각하는데 그 회사에 대한 꿈이나 그 회사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아메이에서 봤을 때는 이 속에는 꿈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누구나 똑같은 골이 아니에요. 아메이 사업은 개개인마다 다른 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이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의 입장이 골이 아니라 개인 맞춤화된 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너무나 좋고, 이거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람이 성장해 나가고 그와 동시에 좋은 것을 누구한테 전할 수 있는, 어쨌든 사업이니까 제품으로 다가가야 했을 때 너무나 뜨뜻하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분명히 어떤 거를 도전을 하고 거기서 어떤 거를 하나씩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이 환경이 아메이다. 누군가를 경쟁해서 짓밟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상생해야만 살 수 있는 아메이 사업이다. 저는 그래서 어떤 기독교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그럼 저희 박수. 저는 다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뭐 제 파트너지만 이렇게 보면서 참 멋지다. 옛날에는 어렸을 때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 이렇게 구별했잖아요. 아직까지 그 구별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이 맞아요. 남자들도. 예쁘다 안 예쁘다. 근데 이제 기준이 별로 없는 거지. 제가 아메에서 봤던 건 뭐냐면 멋지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어떤 스펙이나 컬이 없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가 어느 순간 멋지게 보였어요. 아메하는 우리 엄마. 처음에는 우리 엄마 아메 내가 그랬는데 시간 지나면서 우리 어머니가 가치관이 뚜렷해지고 삶의 방향성이 생기고, 그리고 점점점 이게 커지면서 영향력까지 가니까 멋있다. 이게 뭐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셨지만 보통 제가 어제 타워팰리스 앞에 있는 아띠제 갔었거든요. 커피숍 가면 주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들려. 내가 귀가 많이 발견했거든. 그런 데서 나오는 뭐 어떤 얘기를 하지만 어떤 방향성과 이런 남을 위한 어떤 에너지나 어떤 삶에 대한 좋은 기준에 대한 얘기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아메이 하시 뭐가 달라지면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주위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20대 때 시작해서 뭐 이런 커리어의 여성을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이 사업 안에서 이런 분들 만나면서 저도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번째 토커선 때 다른 커리어를 했었거든요. 저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임스톤 멤버들이 또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자기 또 관점으로 마음의 해수가 되니까 감사하고, 오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200%, 300% 제가 크게 동기부여 받는 시간이었어요. 예. 파이팅 하시고 꼭 이런 말씀을 꼭 하이핀 성취하셔서 많은 분에게 전할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에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